시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금요일장의 기준에 미국장의 흐름이 지금 뭐 상당한 강세를 연출을 하기도 하고 또 눌리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많은 것이 이제 좀 달라지는 기준이 되는데, 미국의 CPI와 PPI 6월 16일에도 이때 이제 6월 달에 급락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9월 19일에도 또 9월 달에 급락이 나왔으니까 매달 발표되지만 시장 급락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윤 정도가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월 말 저점 대비 9월 말에 추가적인 조정이 국내 증시 기준으로 한 5% 추가적인 조정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되돌려 놓은 상태이고 10월 장세 기준은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왔고, 다만 이제 체감 온도가 아직까지는 제한적이죠. 그렇다면 가장 이슈가 되는 CPI, PPI가 과연 뭐 문제가 될까라고 했을 때 다른 거 다 놓고 보지 마시고요. 어제 지표 볼 때 말씀드렸지만은 지표가 긍정적이면 그냥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지표가 부정적이면 그냥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지표가 긍정적이어서 긴축 강도가 높아지니까 시장이 악재다, 이런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런 건 윤 정도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지표가 좋으면 야, 지표가 이렇게 좋구나. 응? 지표가 안 좋으면은 야, 이거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해서 경기가 좀 둔화됐구나, 침체 아닙니다. 그렇게. 그러면 생산자 물가지수는 어때요?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그쪽에 지금 추이는요, 금리 올리고 잡혔네. 십자가 딱 쳐드린 저 가운데 맞닥뜨려지는 크로스 나오는 저 지점이 올해 1월입니다. 미국 증시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찍던 1월, 그 위치에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였는데 금리를 올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어찌됐건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향되고 있죠. 생산자 물가지수가 잡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근원이 아닌 일반 생산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원유와 식료품까지 다 넣은 그 생산자 물가지수도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잡혔어요. 잡혔잖아요. 잡혔잖아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원유와 식료품을 빼고 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2달 연속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뭐 난리가 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잡혔기 때문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당연히 잡힌다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원래 근원을 놓고 보는 게 맞는데, 그전에는 하향되고 있을 땐 근원을 보지 않고 원자재와 원유와 또 식료품이 포함된 소비자 물가지수를 해석을 한 거죠, 시장에서. 근데 결국은 지금은 소비자 물가지수는 하향되고 있고 근원만 올라왔을 뿐인데 생산자 물가지수가 잡혀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소비자가 현대차처럼 뭐 현대차가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한 실적을 내잖아요. 그렇게 실적을 내는 쪽에 업황에 종사하시는 분들, 응? 지금 이 경기 동향에서도 실적이 어마어마해서 긍정적인 업종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소비 심리가 아직까지는 꺼지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근데 금리를 이렇게 계속 강하게 유지를 하면 이번에 어차피 자이언트 스텝 밟을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는 뭐 크게 더 올리는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정책을 뜯어 고치겠죠, 그러면.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일단 생산자 물가지수 하향에 일반 소비자 물가지수 하향에 근원만 잡히면 되는데 이거는 충분히 잡힐 수 있다. 생산자 물가지수를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전히 소비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그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 할지라도 전체로 따졌을 때에는 소비 심리는 둔화될 수 있다. 침체가 아닙니다. 둔화될 수 있다. 그거는 긍정적이다.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2달 이렇게 올라왔을 때 방안에서 질문이 있었어요. 어떤 질문?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되기 전에 9월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안 잡혔네라고 했을 때 윤 정도는 별 문제 아닙니다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잡힐 거기 때문에 호들갑 떨지 않아도 됩니다. 왜? 1월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높은 부위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게 아니고 네 가지의 지표,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두 가지 중에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는 하향 안정수가 확인됐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근원이 한 단계 위로 올라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시장의 조정도 제한적이다. 오히려 강하게 전환될 걸로 본다. 결국은 발표되고 폭등했죠, 시장이. 윤정도 말 맞다나. 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냐면 이게 6월입니다. 이때가. 6월에도 올라갔어요. 그죠? 금리를 내렸는데 왜 올라갔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6월 달에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7월 달에 어떻게 됐습니까? 7월 달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6월에 급락된 시장 6월 말 저점 찍고 7월 달에 폭등 나와요. 미국 장의 기준에. 응? 우리나라도 7월 초순에 저점 찍고 급반등 나와요. 나스닥이 20%의 반등이 나옵니다. 하이닉스가 20%의 반등이 나오고. 그죠? 이틀 연속 올라갔어도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CPI의 문제점으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문제가 될 만큼이 아니고 안정화가 되고 있다. 거기에 더 긍정적인 부분은 뭐라 그랬습니까? 소매 판매가 긍정적이다라는 거예요. 소매 판매가 예상치는 하회했어요. 그런데 지표가 좋은 걸 좋은 거라고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지표가 하향돼서 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면은 적어 보이지만 수치로 보면 딱 나와요. 하향돼 있단 말이에요. 금리를 올리고 소매 판매가 하향됐어요. 판매가 하향이 됐단 말이에요. 이때 뭐 돈을 무지하게 뿌렸을 때 정점 찍었던 부분을 2021년도에 야 이건 너무 가파른 거 아니야 인플레이션 감세를 좀 긴축을 좀 해야 되겠는데 테이퍼링 단행해야겠는데 이런 얘기는 있어 측에서. 그러면서 안정화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추세 부분은 안정화가 돼 있는데 다만 이걸 놓고 보는 거예요. 평상시에 형성돼 있던 소매 판매 그 지표보다 월등히 높죠. 응? 평상시에 형성되어 있는 소매 판매보다 높아요. 경기가 그만큼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잡아주는 건데 지금 잡혔잖아요.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고. 근데 결국은 소매 판매는 여전히 좋다는 거죠. 이해하셔야 돼요. 여전히 좋다. 여전히 좋아서 막 금리 가파르게 오르는 거 아니냐. 그 가파르게 올리지 않을 만큼 또 적절하게 조정을 주고 있다.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거를 억지를 써서 시장에 빠지니까 부정적인 해석을 갖다 붙이고 그럴 필요 없어요. 수입물가 지수도 14일 날 나와준 수입물가 지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리고 14일 날 나온 소매 판매 수입물가 지수 이런 부분이 수입 물가가 잡힌 거잖아요. 물가 잡히는 거예요. 미국의 GDP의 70%가 소비입니다. 소비. 소비가 안정화가 돼야 되잖아요. 소비 단가가. 응? 강달러 기조를 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GDP의 70%의 소비 부분을 안정화시키고자 달러 강세를 통한 무역 적자가 나온다 할지라도 얘는 수출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저가에 사와서 저가에 공급하고 인플레이션을 잡는 그 기준으로 설정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 수입 물가 계속 잡혀 있어요. 이번에 아예 대놓고 얘기했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강달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강달러 나쁘지 않다라고 봐. 우리만 살면 된다는 뉘앙스잖아요. 응?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의 강달러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강달러인데 뭐 안정화되는 흐름. 그러니까 누구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 환율 뭐 1,400원 넘게 큰일 났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엔화 대비해서 평가 절하율이 높은 쪽은 뭐 당연히 우리나라의 기준인데 그거는 작년부터 해서 포함이고 파운드와 뭐 사상 최대치 얘기하지만 우리랑 영국이랑 비슷한 수준. 유로가 우리보단 조금 덜 빠진 평가 절하가 조금 덜 된 뭐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다 같이 지금 평가 절하예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 가지는 못해요. 인플레이션이 이제 계속 잡힐 거예요. 계속 잡힌다고 보죠. 응? 아니 그거 안 잡히면은 뭐 연준 위원님들이 뭐 하려고 계시나? 잡힌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은 화폐 가치의 달러 강세 기조도 안정화되고 미국의 금리를 올려서 달러가 강세를 띈다? 혹은 뭐 안전자산의 선호다? 둘 다 아닙니다. 되도 않는 소리예요. 윤 정부가 맨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응? 그 부분은 미국발 문제가 터진 건데
어떻게 미국 자산이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기준은 금리를 올리던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7번의 금리를 올릴 때 그때 달러가 강세였느냐? 17번 금리 올릴 때 약세였습니다. 우리나라 원화가 얼마? 900원을 이탈합니다. 900원. 1,400원이 아니라 원화 가치가 엄청난 강세. 글로벌 시장에서 강세? 아니지. 달러의 약세에 의한 강세. 전체 통화 다 강세지.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 지수,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평가 지수. 개뿔. 응? 개뿔 뭐예요? 아니 말 그대로 기대 심리 아니에요. 심리. 공포감이 앞서 있으니까 야 시장 안 좋을 거야. 이 심리. 이거는 그래서 지표의 향후 전망에 대한 가늠치 역할은 하지만 결론은 심리의 부분이다. 실질 내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부분도 지표를 굳이 안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기준도 뭐예요? 목요일의 기준. 목요일날 지표 발표 나오고 어떻게 됐어요? 약세를 띄었다가 강세로 전환이 됐죠. 목요일날 지표가 뭐였는데? 보긴 봐야 되겠네. 자, 얘 이제 지우고 목요일날 지표를 보겠습니다. 자, 목요일날 지표를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요. 이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또 하나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활동지수, 이 두 가지입니다. 별 3개씩 돼 있죠. 결론은 뭐예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하회했다 이거야. 그럼 지들이 예상하면 다 맞아 떨어지나? 세 자릿수 맞히기가 쉬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근데 예상치보다 하회됐다는 건 뭐예요? 지표상의 기준에. 실업률이 낮아졌다. 실업자가 줄어들었다. 실업 수당을 청구해야 되는데 청구한 인원이 줄어들었다. 경기가 나쁘다? 좋은 거죠. 경기가 좋다라는데 왜 울어? 이거 발표 나오고 나서 9시만 발표 나오고 미국의 선물이 약세를 띄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꼬맹이들 채팅방에 뭐라고 올려놓으면 결과가 하락이잖아. 그러니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외로 낮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선물이 약세래. 그럼 왜 약세니? 그러면은 약세예요. 이렇게뿐이 대답을 못해. 그런 친구들한테 여러분들은 돈을 갖다 주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있을 듯이 얘기하잖아. 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요.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약세예요. 왜? 잠깐만 있어봐요. 그리고 또 기사 내용을 다시 읽어보는 거야. 저기예요. 그 금리. 금리를 가파르게 올릴 수 있대요. 야, 금리 지금 몇 프로인데? 진짜 별걸 다 물어보네. 좀만 기다려봐. 그래 놓고 짜증내기 시작하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주식의 신이야 나는. 이거 사, 저거 사. 이렇게 하면서 또 반말짓거리까지. 그런 분들이 계셔. 지금 그런 데다 돈 갖다 주고 계신 분들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해서 목요일날 설명드린 게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여러분 지표가 좋으면 그냥 좋은 걸로 인정을 하십시오. 지표가 좋아서 뭐 금리를 뭐 가파르게 올린다 그것까지 해석하지 마십시오. 복잡하잖아. 머리 아프잖아. 지표가 안 좋으면 야 진짜 경기가 둔화가 아니라 침체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옳은 거지. 지표가 안 좋으면은 금리 인상 속도가 제한적이래. 제한적이면 뭐 그게 뭔 상관인데 여러분들하고. 결과론적인 해석하지 말고 신규 실업수당 건수가 지금 이 상황에 금리를 이렇게 올리고 경기가 침체로 갈 수 있다는 의견 초기에 일부 나왔었고 그런 상황에 실업자가 줄어들었어. 경기가 좋다 나쁘다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선 해석하지 말자니까. 경기가 좋은데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니까요. 결국은 정규장에서 개장 초에 강세를 띄었어요. 1%대. 그래 윤정도가 얘기했잖아요. 아침 마이너스로 끝내더라도 저것 때문에 마이너스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라고. 왜? 그럼 개장 초부터 붕괴됐어야죠. 개장 초 1%의 강세 어떻게 나와? 그러면 얘는 개장 초 이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죠. 이미 노출돼 있던 건데 이 영향으로 주가가 밀리거나 오르거나 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밀리고 끝났단 말이야. 폭락이 아니라 그냥 밀리는 정도 수준으로.
필라델피아 연읍 제조업 지수, 활동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지금 이 마이너스 9.9에서 마이너스 8.7이잖아요. 개선돼 있는 거죠. 왜 좋은 지표를 그것 때문에 시장이 조정받는다는 억지를 쓰냐고요. 그런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결론은 첫 번째 긴축을 통해서 또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기준인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결국은 공급자에 의한 인플레이션이면 그건 스태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쉽게 오일 쇼크 당시에 유럽 오펙 국가들이 배째나 감산할 거야, 알아서 써, 그냥 뭐 인력 거를 타든가 난 모르겠어, 이러면 문제가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수요의 증가에 의한 인플레이션, 지금이죠. 재난지원금 뿌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돈 뿌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면서 경기부양책 2조 달러 또 뿌리고 그러면서 그 돈의 힘으로 물가가 오르는 거, 그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 그거는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잡아주면 되죠. 금리 올리고 시중에 유통되는 자금들을 흡수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금리는 잡힌다. 아시겠죠? 이런 내용의 강연회를 다음 주에 어디서? 여기서. 근데 지금 문자 바로바로 보내셔야 돼요. 선착순 80명 이상 못 들어와요. 자석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단 확인하고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못 들어오게 막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착순 30분께는 14시간짜리 99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USB VOD를 드립니다. 선착순 30명께. 강연에 못 오는데 저 문자 남겨봐야 강연에 오신 분들만 뿌려드릴 거니까, VOD를 드릴 거니까 14시간짜리 교육, 기초교육부터 실전까지, 교재까지 그걸 무료로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문자 보내세요. 미리 예약 신청을 하십시오. 8452-5930번으로. 아시겠죠? 그리고 전화는 모든 문의 전화는 이렇게 이쪽으로 하시면 됩니다.